안녕하세요. 운영화 잘라의 강경원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자주 하는 프라이머리 시리즈에서 자주 하는 전굴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전굴이라고 하는 동작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요소들과 요인들이 있고 필요한 움직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 중에 조금 핵심적인 몇 가지를 짚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그리고 또 이제 전굴, 똑같은 전굴이라고 하더라도 서서 전굴을 하는 것, 앉아가지고 전굴을 하는 것, 내지는 저희가 얘기하는 나바아사나 내지는 우르드바무카 파스치모타나 아사나와 같은 앉아서 다리와 상체를 포개어주는 그런 동작, 이 세 가지의 움직임이 각각 조금씩 다르게 느껴지실 수도 있기는 한 점 일단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되기는 할 것 같은데, 지금은 먼저 서서 하는 전굴을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저는 가장 크게 첫 번째로는 허벅지의 힘을 조금 빼는 그런 연습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려요. 서가지고 전굴을 할 때 허벅지에 과도한 긴장이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전굴을 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을 경험을 하실 수밖에 없고, 또 허벅지에 강하게 들어가 있는 힘은 반대로 햄스트링을 강하게 이완시켜 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허벅지의 힘을 적절히 사용해 주기, 이걸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허벅지에 힘을 뺀다라는 게 저희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고 계시면 좋기는 한데, 이 이유를 설명을 드려볼게요. 저희가 원래 걸어 다닐 때에는 항상 다리를 바닥에서 들어 올려주는 반복적인 동작을 통해서 걷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다리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골반의 안쪽부터 허벅지의 앞쪽 면에서 수축이 잘 일어나야지 다리를 들어 올릴 수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굴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다리를 들어 올려서 걸을 때와 비슷하게 허벅지와 배가 가까워지는 듯한 움직임이, 허벅지와 배가 가까워지는 듯한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저희가 전굴을 할 수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굴을 하면 무조건 허벅지에 힘을 주어서 들어 올려 수축을 시켜, 약간 이런 게 몸속에 기억되어 있는 하나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굴을 하면 무조건 허벅지에 힘을 주는데, 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빠진 것만으로도 좀 차이가 많이 나요. 제가 이렇게 다리를 살짝 걷어서 허벅지에 힘을 잔뜩 주고 있을 때에는 여기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는데, 여기서 허벅지에 힘을 빼면 조금 더 내려가고, 허벅지에 힘을 주면 올라오고 내려가고 올라오고 내려가고, 사실 다른 데 크게 힘을 주지 않아도 허벅지의 힘만으로 내 몸이 위아래로 움직이는 게 조금 눈에 띌 만큼 보이실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전굴을 할 때에는 첫 번째, 허벅지의 힘을 적절히 사용하기, 너무 과도하게 수축을 시켜서 걸어 다닐 때처럼 허벅지에 힘을 주지 않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이제 힘이 빠져야 되는 부위는 저희가 제자리에 앉아서 다리를 뻗고 두 다리를 놓은 상태에서 허벅지에 손을 이렇게 서해부 쪽으로 엄지손가락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감싸 잡은 상태에서 다리를 들어 올려 보시면 허벅지에 힘이 잔뜩 들어가면서 다리가 들어 올려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한데 지금 저희는 다리를 들어 올리는 조건이 아니라 다리는 그대로 놓고 상체를 낮추는 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힘이 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상체를 내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연습을 조금씩 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과정이 굉장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원래 새로운 재입력을 시켜야 되고, 그 새로운 입력을 내 몸으로 적용시켜야 되는 그 시간이, 과정이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는 무릎을 조금 펴고
동작을 해주시기를 권장을 드리기는 해요. 아주 초보자 분들 같은 경우는 전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당연히 햄스트링이라든지 종아리라든지 골반의 끼임 같은 불편, 엉덩이 뒤쪽에 있는 움직이지 않는 느낌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무릎을 좀 구부릴 수 있기는 해요. 근데 이제 완전 초보자분들이신 경우에는 전구를 할 때에 너무 햄스트링이 아프고 불편해가지고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내려갈 수가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이제 제 몸을 최대한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무릎을 펴면 이만큼 더 무릎을 구부렸을 때는 여기 그대로 무릎만 펴게 되면 여기에 있는데, 여기에 있다가 제가 더 깊은 전구를 하려고 하면 이만큼 더 움직임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시기 시작을 했다. 그러니까 내가 무릎을 펴고 동작을 하는데 조금의 부담은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시점이 되시면 그때부터는 무릎을 펴고 연습을 해주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무릎이 구부러져 있다라는 의미는 내 고관절의 가동 범위를 덜 쓰고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셔도 되기는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서서 동작을 하실 때에 적용이 되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구를 하게 되면 대부분의 거의 100%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돼요. 지금 저희가 있는 이곳은 지구이고 이 지구에는 중력이라는 게 무조건 작용을 하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가 여기 가운데 거울을 살짝 나오게 해가지고 제가 이 가운데에 서가지고 앞쪽으로 내려가는 걸 한번 해볼 거예요. 이때 제가 힙이 이 거울 안에 계속 있는 상태에서 전구를 한번 해보자고 하면 저는 전구를 할 수가 없어요. 완전한 전구를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힙이 뒤로 빠져나가지 않고 그 상태에서 전구를 하면 제가 내려갈 수 있는 최대 맥시멈은 한 요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더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앞으로 무조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중력을 거스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간단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서 있다가 전구를 할 때에는 내 힙이 무조건 거울에 있는 지금 이 위치에서 힙이 이렇게 뒤로 빠지면서 충분히 빠져나간 상태가 돼야 상체를 낮출 수 있게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이 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서 손을 바닥에 놓고 그대로 전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도 더 내려가면 뒤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동작을 할 때에는 저희의 힙이 왔다 갔다 앞뒤로 무게 중심의 이동이 충분히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다리를 모은 상태에서 전구를 하려고 내려갈 때에는 내 힙이 뒤로 충분히 빠져나가면서 상체가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내려가기 시작을 하면 여기에 힙이 있던 게 앞으로 좀 보정을, 다시 위치를 수정을 해가지고 상체가 조금 더 내려가고 여기에서 이제 또 힙이 약간 수정을 해서 제 위치로 오기 시작을 해야 상체가 바닥 쪽으로 깊숙이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전구를 할 때에도 계속해서 내 힙의 위치가 뒤로, 앞으로, 중간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사실 이 앞으로 넘어갈 수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되지만 뒤로 갔다가 중립의 상태로 왔다가 이런 과정들이 조금 필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또 있는 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골반을 조금 회전을 시킨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초기에 요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저만 하더라도 전구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무릎을 구부리면서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내려가는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전굴의 거의 최대치였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때에 이제 내 골반을 회전을 시키면서 전구를 하시게 되면 조금 더 전구를 하는데 햄스트링의 개입을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조금 어렵게 다가오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하는 큐잉들을 한번 들어보시면 조금 이해가 쉬울 거예요. 어느 요가원에 가가지고 요가 수업을 들을 때에 전구를 하는 자세에 관련되어 있는 동작들을 할 때에 선생님들이 이런 큐잉들을 굉장히 자주 하는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자, 제자리에 앉아서 편안하게 앉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 한쪽 엉덩이를 바깥쪽으로 쏙쏙 빼서 엉덩살 바깥쪽으로 뇌 좌보를 엉덩이 아래쪽에 있는 뼈를 바닥으로 조금 더 깊숙이 낮추어서 이런 큐잉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허벅지를 한쪽 이렇게 바깥쪽에 있던 다리를 안쪽으로 약간 안짱다리를 만들듯이 이렇게 또 얘도 바깥쪽으로 있던 다리를 약간 안짱다리를 만들듯이 이렇게 그래서 서로 허벅지가 무릎이 안쪽으로 회전이 된 상태를 만들어 놓으면서 전구를 하시게 되면 그러면 내 햄스트링의 개입을 확실하게 좀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은 조금 적용을 시키는데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충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자면 사실 제가 보여드릴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보기는 안 좋아요. 보기는 안 좋지만 한번 어떤 움직임이고 어떤 느낌인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 힙을 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네. 양손을 먼저 바닥에다가 놓고 그냥 전구를 할 때는 이런 느낌인데 얘가 이제 이 바깥쪽으로 좌우로 약간 이렇게 벌어지듯이 하면서 깊은 전굴로 가시게 되면 이 엉덩이 옆쪽의 골반이 확장이 된다는 느낌과 함께 이 허벅지가 안쪽으로 돈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움직임을 조금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전골에 접근을 하시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런 연습들을 통하면 확실히 햄스트링의 자극을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는 저의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이야기일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몸이 얇게 앞뒤가 얇게 납작하게 옆으로 넓게 생긴 체형의 몸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저처럼 약간 동글게 몸이 도톰하게 생긴 이런 분들의 체형이 있는데 물론 중간중간에 더 많은 체형이 존재를 하기는 하지만 이 두 가지 타입으로 얘기를 드렸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동근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가 그냥 전구를 했을 때 허벅지에 이미 닿아버려요. 갈비뼈가. 그래서 여기에서부터는 따로 내 명치부터 정수리까지 따로 더 동그랗게 만든다라는 느낌을 가지면서 굴곡을 한 번 더 시켜줍니다. 근데 이때 단순히 동그랗게 해가지고 내가 다리로 얼굴이나 이마 뭐 이런 데를 갖다 붙이려고 하면 굉장히 현기증이 나고 어지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으로 모으고 있지만 펴내는, 모으면서도 펴내는 두 가지의 움직임을 같이 사용을 해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이 말씀드렸던 5개의 움직임, 무릎도 펴야 되고 몸무게의 중심도 이동을 시켜야 되고 골반도 회전을 시켜야 되고 허벅지에 힘도 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명치부터 정수리까지 굴곡을 따로 시키는데
단순히 굴곡만 시키는 게 아니라 펴면서 굴곡, 펴면서 굴곡 요 5개의 움직임을 동시에 사용을 해주셔야지만 이렇게 깊은 전굴 자세가 조금 편안하고 수월하게 이루어지고 있기는 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조금 잘 안 되는 거, 잘 되는 거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누어 가지고 동시에 같이 움직임을 만들어 보시게 되면 조금 더 깊은 전구를 하는데 용이하게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구를 하면 나는 햄스트링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전구를 하기 힘들어 이렇게들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깊은 전굴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첫 번째로는 햄스트링, 엉덩이, 골반의 끼임 이런 것도 느껴지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다리 옆쪽으로 종아리까지도 당김이 좀 느껴지기 시작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당김들이 다 사라진 완전한 전굴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당연히 모든 자극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에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 어느 정도의 자극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어느 정도의 자극은 내가 이겨내지 못할지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단계적으로 조금 연습을 해보고 제가 말씀드린 5가지를 하나하나씩 끼워 넣어가지고 어떤 게 내가 조금 더 필요한지, 어떤 건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시게 되면 깊은 전굴 자세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을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건 간에 전굴이라고 하는 건 생각보다 빠릅니다. 저희가 두 다리가 머리 뒤로 넘어가 있는 숙타쿠르마사나라고 하는 이 동작이 끝나면 더 이상 깊은 전굴은 존재하지 않아요. 저희가 전굴을 할 때 다리가 내 몸을 막아서 내려갈 길이 없고 바닥이 내 몸을 막아서 내려갈 길이 없고 앉아있을 때에도 어느 곳에도 멈추어 막아주는 게 없이 다리를 머리 뒤로 넘기기 시작을 하면 이제는 그 깊은 전굴이라고 하는 단계는 그냥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티티바아사나 뭐 여러 가지 동작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두 다리가 머리 뒤로 넘어간 그 자세가 가장 깊은 전굴이라고, 더 이상 더 깊은 전굴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셔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도록 조금씩 연습을 이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 안녕.